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잠적했다라는 겁니다. 첫 주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사라진 당대표, 그 이유 모르겠다라는 후보.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왜 잠적했는지. 일각에선 부산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어서 부산에서 포착된 장면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의 중론입니다. 일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당대표의 잠적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함께 보시죠. 그제 오후 6시 30분부터 당 초선 의원 5명과 저녁에 만찬을 했다. 술도 곁들였을까요? 김승수, 엄태영, 유상범, 강대식 의원 등등과 이준석 당대표가 저녁에 식사를 했다. 당시 참석한 의원은 이 대표가 함께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그때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후 몇몇 당 인사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해서 식사 끝나고 분위기가 반전돼요. 여기까지 하겠다. 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한 최고위원 통화했더니 속상해서 이 대표가 속상해서 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아무래도 식사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다음 날 아시다시피 전면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까지도 휴대폰 끄고 윤석열 후보 측이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 두절 중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그 선대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며 당대표가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사태는 매우 초유의 상황입니다. 자,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박정아 공보실장님, 네. 어제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원인이 파악 안 되고 있다. 어제 저희 생방송에서도 이 대표가 전화 안 받고 있다. 보좌진들도 전화 안 받고 있다라고 당혹스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은 이준석 대표 연락됩니까? 송구스럽게도 아직 상황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 안 됩니까? 네. 선대위에서도 연락 안 되고 공보실장님이시잖아요. 공보실에서도 연락이 안 됩니까? 저희도 뭐 상황을 아직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글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선대위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뭐 삐걱대는 소리들 국민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어쨌든 조금씩의 뭐 오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서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던 것처럼 그저께 초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했고 그 이후에 무언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된 이 화가 좀 났는지 아니면 예.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또 오늘 아침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방송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면 여기 바람이 하나 빠지고 초점 잃은 새가 하나 날아가고 전 땀 흘리고 뭐 이런 거 넣어야 될 그런 그게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아 공보실장의 심정이다. 네. 아니 공보실장님,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지지율 초접전으로 붙었는데 당 사람들 누구도 당대표와 연락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 상황입니까? 저처럼 뭐 말석에 앉아서 지금 선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뭐 느꼈던 느낌은 이게 선대인지 아니면 인수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내부 상황이 복잡한데요. 아무튼 빨리 수습해서 좋은 모습으로 선거 캠페인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현재로서는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씩 보면은 작은 오해들이 커져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락이 돼야 작은 오해였다.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도 할 텐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초유의 상황.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군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불만은 왜 도대체 후보의 일정조차 나에게 상의를 하지 않느냐. 상의가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가 어제 언론에 릴리즈된 거로는 이준석, 원희룡 등과 함께 모든 총괄본부장 출동해가지고 충청도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시에 김병준 위원장 힘을 실어주러 간다 뭐 이렇게 네. 있는데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당대표인데 모르셨어요?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그 외교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적했어요. 이 대표가 잠적했어요. 첫 번째 불만, 최근의 불만 사항은 도대체 후보 일정 고사하고 내일 정도 나도 모르게 발표되는 일이 왜 있냐라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조간신문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왜 잠적했는지. 최근에 이 대표가 제기했던 불만 사항들을 종류별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참에 한번 싹 다 들어보시죠.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그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이제 프리미엄 다 얹어야 됩니다. 그 전권을 드려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일정이 공유 안 된다라는 것, 당대표를 패싱했다는 것, 후보가 행사에 불참했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가장 큰 이 대표의 컴플레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하는데 왜 내가 반대한 김병준 위원장 등의 인선을 고집하느냐와 관련된 불만 사항 들어봤습니다. 국회 반장 출입 출신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는 혹시 그 이유를 알지 모릅니다. 이재명 기자, 어제부터 계속 취재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잠적하고 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뭐 그 불만 사항이야 지금 정리하는 것처럼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더 길게 가면 뭐 사실은 입당하기 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밖에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적으로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빨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양쪽에 좀 갈등이 노출됐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경선이 끝났는데 결국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원도 보면 모든 당무를 뭐 대선 후보가 다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선대위 구성 인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부총장 인선 과정에서 본인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선대위의 주요 직책 인선에 대해서 대표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통보만 이루어졌지 본인과 어떤 인선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 날 일정을 가지고 이제 충청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서 어떻게 보면 100일 대장정을 시작했는데 본인과 전혀 얘기도 없이 본인도 간다 이렇게 이제 일정이 됐던 건데 사실 월요일 날 제가 이준석 대표 일정을 보니까 뭐 오후에는 이탈리아 대사도 만나게 돼 있고 사실 뭐 대사 만나는 게 뭐 전날 잡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본인의 일정이 쭉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불만을 표시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결국은 어떤 당무를 다 이제 보이콧하는 상황이 갔었고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났고 그래서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선을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당무 보이콧이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선 앞두고 당 대표가 결국은 갈등을 오히려 봉합하고 수습해야 하는 게 대표의 일인데 오히려 본인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득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뭐 알고 싶으면 부산에 갔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머물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뭐 측근들 얘기는 이 대표의 오늘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내일이 이제 선대위 회의가 있죠. 내일 최고위원회 또 있는데 거기까지 불참을 하게 되면 사안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회의는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기자가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취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측근들은 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갖은 설득을 했지만 어제 바로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대표는 부산으로 갔다. 이재명 기자는 내일은 복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당대표가 이게 뭐 하는 일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이 어리다고 당대표 저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다라는 입장 내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잘못이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 간의 이 갈등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것이 얘기했던 뭐 입당 때 윤석열 후보의 입당 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입당했었던 시기,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라고 발언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쌓여온 이 갈등들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그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시하는 듯하면서도 전권도 뺏었고 이준석 대표가 활동하는 범위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보고. 소위 일각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그분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후보 캠프 보면 보통 검찰 출신들이 모든 실권들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사실 정권도 뺏기고 당대표로서의 실무권도 다량 이제 윤석열 후보 측근에 가게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 나는 모르겠다. 이준석 대표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이 좀 더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아직도 잠적 중입니다.